안녕하세요. 아르동키입니다. 정숙한 세일즈 예측 방송을 하면서 최근에 볼만한 드라마가 부족해서 아쉽다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청률이야 두고 봐야 한다지만 일단 정숙한 세일즈는 완성도 면에서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성급한 예측 방송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들이 분명히 다양해지는 양상입니다. 저는 길게는 3년 전부터, 짧게는 작년 초부터 드라마 제작비와 장르가 다양해져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했습니다. 그 결실일까요? 올 하반기 드라마는 다양성 측면에서 아주 빠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와는 구분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잘 나간다는 세 편의 드라마에 대한 솔직한 비평을 나눠볼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예술하는 당나귀TV는 대한민국 예술문화를 응원합니다. 최근 펀덱스 지수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드라마는 정년이, 지옥에서 온 판사,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그리고 정숙한 세일즈입니다. 정년이는 티빙에서, 그리고 정숙한 세일즈와 이친자는 넷플릭스에서 1,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년이는 시대극 배경의 휴먼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는 판타지 형식을 빌려온 여성 다크 히어로물입니다. 특이하죠? 자, 이친자는 전형적인 한국형 스릴러이고 정숙한 세일즈는 신선한 소재에 도전하는 휴먼 드라마입니다. 정숙한 세일즈 시청률이 예상처럼 고추서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드라마가 유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이라는 소재는 서구 사회와는 다르게 우리 사회에서는 특별합니다. 은밀한 사석에서는 과정에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금기시되어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내색하지 않는 측면의 소재를 통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갈등을 그려내기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에게 성은 다른 가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누구에게는 쾌락이지만 누구에게는 폭력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성에 대한 사회인식은 사회 문화의 발전 단계를 반영하기도 하는 좋은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정숙한 세일즈가 용기 있게 성을 소재로 선택한 것은 아주 신선한 도전인 것이 맞습니다. 헌데 정숙한 세일즈 작가는 제대로 소재를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 소재 드라마라면 당연히 4명의 여주인공의 성에 대한 인식과 그들 가정의 침실 문화가 그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숙한 세일즈에는 성인 용품만 있지 성이 없습니다. 성인 용품 판매에 대한 갈등만 있지 성에 대한 갈등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단조롭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뜯지 않고 선물 포장지만 계속 보여주는 격입니다. 성을 둘러싼 인간관계가 없으니 깊은 갈등이 있을 수 없고 주제가 흐리멍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을 하지 않고 수비 진영에서 공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하프라인을 넘지 않는 축구를 보는 것처럼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람핀 남자가 있는데 바람핀 이유가 성과 얼마나 관련되는지 작가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숙한 세일즈 작가는 성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용품을 이용해서 말초적인 상상을 하도록 하는 수준의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흑백요리사처럼 작품을 진정성을 가지고 다루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청률은 그야말로 소재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가나 연출자의 힘이 아쉽습니다. 정년이 시청률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티빙에서 엄청나게 힘을 준 작품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방송사보다는 OTT에서 이런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엄청나게 걱정이 되는 드라마가 바로 정년이입니다. 영화는 물론이고 드라마 시장이 엄청나게 엄혹합니다. 회당 28억 원을 투자해서 드라마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모한 전략인데 그렇게 만드는 드라마가 시대극인데다가 국극을 소재로 하는 데다가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예술 형태라면 이건 돈을 벌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만큼 TVN과 티빙에서는 특별한 의지나 진정성을 가지고 만드는 드라마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청률이나 화제성 면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데 아르동키는 정년이가 많은 수익을 내는 데까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정년이는
예전 국희나 제빵왕 김탁구 유형의 전형적인 성공 휴먼 드라마입니다. 이런 드라마는 한 주인공의 일대기를 시간 순서대로 그려냅니다. 그러니까 정년이가 목포를 떠날 때부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그것을 정년이가 어떻게 극복해내는지가 시청 포인트가 됩니다. 성공한다는 결론은 정해져 있을 테고 그 과정에서 시대적인 사건과 쟁쟁한 라이벌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성공하는지 과정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흑백요리사처럼 경쟁의 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주지만 라이벌은 고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유형의 드라마는 시청자들이 정년이에게 얼마나 감정이입을 하느냐가 관건이고 한 번 시청률의 탄력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최고 시청률을 계속 경신하는 추세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흑백요리사의 플롯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표현하면 순간순간의 디테일한 심리 묘사보다도 사건의 진행 속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심한 연출이나 감정 연기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이의 연기나 연출에는 지적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농담 삼아 지적하면 연기나 노래의 초보자 연기를 하는 정년이의 연기가 어색하다는 게 흠이라면 흠입니다. 연기 잘하는 김태리가 연기를 못하는 정년이를 연기하는 것이 어색하다는 거죠. 아르동키는 무엇보다도 정년이가 돈을 버는 드라마로 기록될지가 아주 궁금합니다. 회당 28억을 투자한 드라마가 손해를 본다거나 해외 반응이 싸늘하다면 눈물의 여왕과 함께 우리 드라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외로 큰 타격일 게 분명합니다. 정년이가 끝난 후에도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전형적인 한국형 스릴러 작품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형 스릴러가 너무 많이 생산되면서 신선도에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친자의 가장 큰 장점은 갈등 구도가 아주 큰 작품이라는 데 있습니다. 자식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된 형사 아빠는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보통의 가족하고 아주 흡사한 주제입니다. 스토리 산업에서 가장 훌륭한 소재가 바로 도덕적 딜레마로 플롯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정숙한 세일즈처럼 소재만으로도 기대하게 되는 소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명확합니다. 지루합니다. 보통의 가족을 보지는 않았지만 흥행에 실패한 원인을 감상평에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지루하다. 그리고 이미 흔한 소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 구조는 훌륭하지만 한석규와 최원빈의 감정의 변화를 잔잔하게 따라가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사건이 계속해서 빵빵 터지는 긴장감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소설에 어울리는 작품입니다. 따라서 드라마가 진전이 느리다는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JTBC에서 했던 괴물처럼 좋은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재밌는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기는 한계가 있는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이친자에서 보여주는 한석규의 연기와 디테일한 연출력은 아주 훌륭합니다. 정년이 연출자와 충분히 라이벌이 될 수 있을 법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소설의 지문 같은 심리 묘사를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연출자가 다음에는 어떤 작품을 들고 나올지 몹시 기대됩니다. 끝. 구독, 좋아요.